자, 오늘은 결혼 전 재산, 즉 결혼 전 재산도 이혼할 때 과연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 걸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모든 걸 다 공유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어떤 새로운 개념이 생기는 거죠. 부부 공동 재산은 과연 뭐냐 그러면, 자, 부부 공동 재산은 결혼을 했을 때 배우자하고 그 혼인 시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낸 재산에 대한 부분을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해요. 그 부부 공동 재산을 나중에 이혼할 때 나누는 거고. 근데 여기서 명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명의는. 이 얘기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어떤 아파트를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명의는 배우자 명의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약금, 뭐 중도금, 잔금,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뭐 이런 부분들 내가 다 일조를 하고 있는데 명의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혼을 할 때 명의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배우자의 개인적인 재산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이런 부분들을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무조건 분할 대상이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건. 자,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낸 재산, 이 부분을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한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오늘 가장 궁금한 게 결혼 전 재산. 이 결혼 전 재산이라는 게 법률 용어상 고유재산 또는 특유재산이라고 해요. 자,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용어는 몰라도 돼요, 선생님이.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면 돼, 내 거. 온전한 내 거. 내가 결혼과 아예 상관없이 그냥 순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자, 이 재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떠한 사안들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떠한 사안들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일단 되는 경우로 말씀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대로 가지고 있는 온전히 가지고 있는 이 내 재산을 가지고 결혼하면서 뭐 재테크든 뭐 투자든 아니면 여러 가지로 내 재산, 우리가 같이 살면서 이 재산에 증식한 데 일조를 했어요. 도움이 됐다는 거죠. 이랬을 때는 이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내 재산도 재산 분할이 돼요. 또는 결혼 기간이 뭐 적어도 뭐 10년 이상, 20년 이상, 뭐 30년 이상 이 장기간의 혼인 기간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재산 분할에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의 어떤 도움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분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결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결혼 전 재산을 결혼과 동시에 어떤 재산을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든지 아니면은 장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를 함에 있어서 내 도움이 됐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결혼 전 재산도 재산 분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높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정확한 부분은 이 판사밖에 모르는 거고, 아무튼 말이 웃기죠, 어떻게 보면. 원래 내 재산인데 이거를 이혼할 때 왜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내 건데 왜 분할을 해줘야 되냐,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 재산을 제외를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사안은 결혼 전 재산이다 하더라도 재산 분할이 될 수 있고 어떤 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라든지 아니면은 장기간의 혼인 관계를 결혼 기간을 유지를 했다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혼 전 재산, 이 특유 재산, 고유 재산이 재산 분할에 해당이 절대 안 되는 케이스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혼 기간이 굉장히 단기간일 경우, 자, 이 단기간이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느 정도 뭐 기간을 정해준 건 없어요, 법원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뭐 이 몇 개월까지는 단기간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년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실 뭐 3년, 뭐 2년, 1년, 3년도 좀 단기간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1년 정도, 1년 내외를 좀 다 저는 제 경험치상 단기간이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는
뭐 실적으로 어떤 기여도로 참작할 게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거기다가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면 상대방 배우자는 전혀 일조를 하지 않았겠죠. 어떤 뭐 도움이 되지 않았겠죠. 이럴 때는 당연히 재산 분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내 거다 이건. 자, 두 번째. 자, 혼인 기간이 단기간이면서 자녀가 없었을 때.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넓게 생각해 보면 기여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양적인 의미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내 재산도 당연히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겠죠. 왜? 아무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계속 연결돼 나가죠. 자, 결혼기간 단기간이면서 자녀도 없고 배우자의 어떤 경제활동, 직업도 없으면서 배우자의 도움이 전혀 없는 케이스. 자, 마지막으로 자, 결혼기간 단기간 자녀 없고 직업도 없고 배우자가 그 다음에 가족의 어떤 도움도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결혼 전 내 거 가지고 있는 상태 그대로였을 때 그때 당연히 이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겠죠. 재산 분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주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 분할이 되지 않으려면 그냥 온전히 내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온전히 그냥 아주 깨끗한 날것의 상태로 가지고 있어야 재산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뭐라도 조금이라도 연관성 있으면 재산 분할이 무조건 돼요. 이 결혼 전 재산이라는 게 사실상 개인 특유 재산, 고유 재산, 여기 안에 상속 재산도 개인 고유 재산으로 보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일을 했을 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자, 우리 선생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속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상속받은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상속 재산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대상이 되지 않아요. 상속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리고 또 단기간에 상속을 받은 거잖아요. 당연히 재산 분할이 안 되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 상속 재산이 뭐냐? 이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고 자기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서부터 자기네 부모님과 자기 와이프하고 자녀들하고 자기하고 같이 살았던 이 집을 말하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어머니 그리고 자기 와이프 그다음에 자녀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근데 이 명의가 이제 상속받으면서 남편 명의로 된 거죠. 근데 이 집이 재산 분할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말씀드렸던 부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을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봤더니 다 그 변호사들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 근데 왜 여긴 되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웠죠. 왜 그러냐? 상속받은 재산은 당연히 재산 분할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와이프 입장에서 본다면 시부모를 10여 년간, 10여 년 이상 부양을 했고 그 집에서 계속 살았다는 거죠. 경제활동도 했고. 근데 이분들이 이혼할 때 남아있는 재산은 이 아파트 하나 있어요. 재산 분할이 안 될까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경험칙상 제가 10년 넘게 많은 사례들을 봤지만 이거는 무조건 재산 분할 해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자기는 분명히 재산 분할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다. 근데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죠. 그럼 그쪽 가서 변호사님에서 원만하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게 됐죠.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분명히 그분 재산 분할 됩니다. 분명히 그 아파트 재산 분할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께서 만약에 이혼 소송으로 진행을 할 때 이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선생님이 어떤 상담을 받을 때. 그 부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아주 객관적인 부분, 되도록이면 얘가 듣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들도 있어요. 자, 이렇듯 정리해보면 결혼 전 재산도 이혼을 할 경우에 재산 분할 해당이 될 수 있고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었을 때 우리가 결혼하면서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또는 장기간
굉장히 오랜 기간 혼인 기간을 유지했다라면 재산 분할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예 순전히 아예 날 것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 재산 분할되지 않는 상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죠. 뭐 단기간이고 자녀 없고 경제활동하지 않고 온전히 그냥 그대로 날 것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는 재산 분할되지 않을 것이다. 선생님의 어떤 결혼 전 재산이요. 오늘도 힘들겠지만 물론 어제도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뭐 지금 현재까지는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선생님께서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같이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오늘도 힘내서 하루를 잘 한번 보내보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